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사고 이틀 전에 화재 경보기를 강제로 껐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겠죠. 119 신고도 늦어졌습니다. 불이 다 번지고 나서야 뒤늦게 신고가 이뤄졌던 겁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소방관이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수색을 하고 나왔던 소방관들은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린 출입문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장 안에 있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관 4명 중에 2명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고 나머지 2명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 같은 화재나 구급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반드시 짝을 지어서 근무해야 합니다. 팀워크가 생명이죠. 그런데 서로를 향한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가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은 동료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불을 끄고 내 목숨을 맡겨야 할 동료를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는 있을까요? 팀워크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신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일정 기간 같은 부서에서 일한 근무자들이 무작위로 선정돼 동료의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태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료 평가 내용은 지나친 비방과 비난을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공개됩니다. 결과에 따라 등급은 4단계로 매겨지고 성과급 지급의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상급자의 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통해 역량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게 인사혁신처가 전체 국가직 공무원에 처음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에선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방관 사이에선 업무 특성을 이유로 우려가 나옵니다. 천도 들어가는 화재 온도가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데 얘가 잘했네 못했냐를 평가한다는 거는 서로 죽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간질 시킨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동료 평가가 직원 사이의 경계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화재 진압 등 시간을 다투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팀워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고요. 저희 내부 게시판에도 현재 지금 반영된 동료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게시가 되고 있고, 소방청은 처음 도입된 만큼 일부 우려가 예상된다며 동료 평가가 마무리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을 깬다는 걱정에 대해선 동료끼리 부족한 부분이 뭔지 파악할 수 있어 팀워크 향상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바로 어제 법원에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노리고 이렇게 기습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습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기습 공탁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기습 공탁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수 A씨의 이기적인 행태가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변호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황의조 씨의 형수는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황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형수는 지난달 20일에 돌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황의조 씨도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형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오늘 오전에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고도 제한 기준보다 딱 63cm가 높아서 사용 승인이 미뤄졌던 김포에 있는 아파트가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은 기약 없는 입주를 기다리면서 친척집과 모텔을 전전하면서 마음고생은 물론이고요. 몸고생, 돈고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입주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옥탑을 깎았습니다. 그래도 입주를 하긴 하네요. 정말 축하합니다. 시공사는 아파트의 옥탑을 70cm가량 낮추는 등 2달간 재시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99세대 규모 아파트의 건축물 사용 허가가 드디어 떨어졌고요. 이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고도 제한 규정에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원래 입주 예정일은 지난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돼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약 없이 입주가 미뤄진 것이죠. 김포공항과 한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cm에서 69cm 높게 건설됐습니다. 시공사는 뒤늦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70cm가량 낮춰서 다시 시공하고요.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 높이도 낮췄습니다. 이미 지어졌으니까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용인하지 않은 지자체. 이왕 지어졌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배짱 부리지 않은 시공사. 모두 잘하셨습니다. 이게 안전 문제인 만큼 모두가 원리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미리 다 했으니까 이제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살생부가 있었다면 쿠팡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전현직 쿠팡 직원 16,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YTN 사회부 기자들을 포함해서 언론사, 방송사, PD 기자들의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하죠. 쿠팡 측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실제로 이 문건을 밝힌 제보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쿠팡 직원 김준호 씨입니다. 김준호 씨는 이른바 사원평정 이름으로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원평정 항목에 붉은색 글씨로 분류가 되면 실제로 쿠팡 채용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과 함께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쿠팡 측은 회사의 영업 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 제보자로 둔갑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전직 쿠팡 직원 김준호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사원평정 명단에 방송사 기자 등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블랙리스트인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JTBC 작가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서야 대상자를 자세히 보고 이게 블랙리스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단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원평정에 오른 경우를 많이 봤다며 억울하게 채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프린트 리스트가 출처 분명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 문서는 인사팀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쿠팡 대책위원회는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폭로하고 제기한 사람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지금 쿠팡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에 먼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집단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고,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공익제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평가절하하고 기자회견도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쿠팡 대책위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계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쿠팡 측 맞고발에 나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